내가 잘 보이는데 이미 내 눈은 서서히 손상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게 망가진 채로 오래 가면은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잘 보여도 이미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안과 김민규 원장입니다. 우리 눈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망막,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망막에 대해서 심하은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상계빅병원에서 망막을 담당하고 분당안과에서 망막을 책임지게 된 심하은이라고 합니다. 그 안과에 여러 가지 세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각막, 녹내장, 사시, 성형안과. 그 중에서 망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망막에는 이제 많은 혈관들도 있고 신경들도 있다 보니 다양하고 이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어렵지만 보람과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 망막은 조용히 병든다. 망막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은 원장님, 그 망막이 병든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주변부부터 시작되는 망막 질환이나 천천히 병이 진행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서서히 병든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대표적인 망막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당뇨망막증, 망막박리, 황반변성, 망막혈관 폐쇄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질환들을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망막증이라는 병인데요. 이제 내과에서 이제 혈당 검사 같은 걸 해보시고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당뇨가 유병 기간이 오래되거나 당 조절이 좀 잘 안 되시거나 하시면 망막에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이런 점상 출혈이라든지 삼출물 같은 것들이 시작되면서 중심부보다는 주변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망막병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는 병 중 하나는 이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시세포의 노폐물들이 망막에 쌓이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런 거 이제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드루젠이 진행되고 하면은 울퉁불퉁한 맥락막 신생혈관이 진행하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습성 변화를 가게 되면 망막에 이제 물도 많이 차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망막 혈관 폐쇄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하신 분들이 일종의 눈에 풍이 오는 것처럼 혈관이 하나 막혀서 시야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부를 침범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망막 박리인데요. 주변부에 구멍이나 이런 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망막이 이렇게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중심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안과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이 없는 질환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처음에는 이제 주기적인 검사랑 검진만으로도 이제 충분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레이저라든지 주사,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주사라고 하면 그 흔히들 말하는 아바스틴 항체 주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다양한 항체 주사들이 개발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좀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레이저 치료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사실은 시력이 좋아지는 레이저 치료는 아닙니다. 비증식에서 증식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시행을 해서 쉽게 말하면 말기로 가지 않게 예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이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당안과 링크 참조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는 유리체 출혈이 났다든지 아니면 망막에 이제 막이 자라서 황반을 좀 침범한다든지 망막 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망막은 예전만큼 이제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할 때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일찍 왔으면은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시력 예후가 안 좋았던 그런 환자들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네, 정말 많은데요. 다 말씀드리면 여기서 밤을 새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밤을 샐 정도로 많아요? 그럼요. 그럼 뭐 밤 새야겠네.
밤 새죠 뭐. 평소에 병원을 잘 안 가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눈이 좀 덜 보이시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이제 오셨는데 당뇨망막증도 3단계가 진행이 다 되어 있고 백내장도 굉장히 심하시고 완전히 안 보이시게 된 후부터 오셔서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혹시 더 없으실까요? 이번엔 임산부신데 임신 중후반 때부터 이제 눈이 조금 흐리셨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출산까지 끝나시고 조금 몇 개월 후에 오셨는데 임신으로 인한 중심성 장애맥락막병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치료를 했지만 회복이 아무래도 시원치 않은.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셨으면 피할 수가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도 환자 케이스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비문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셨는데 좀 시야가 가려 보이는 것 같고 날파리 같은 게 막 떠다닌다고. 저희 병원에서 기본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광각 안저 촬영 하시고 산동까지 해서 제가 눈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 망막 열봉이 발견되어서 조기에 장벽 레이저 치료를 해서 망막 박리까지 이어지지 않고 예방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분은 정말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오신 분이시네요.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망막 질환들의 골든타임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뇨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비증식에서 증식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레이저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음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망막 혈관 폐쇄 같은 경우에는 황반 부종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사 치료를 적절한 때 하고 중심성 장애맥락막병증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주사를 하거나 안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 이제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예방과 정기 검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40대 이상이시다, 당뇨나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망막 검진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녹내장도 저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녹내장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는 아무 안과나 가면 되나요? 안과에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분당 안과처럼 망막과 같은 이제 각 분야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검사 및 수술까지 원스텝으로 가능한 병원에서 관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심하은 원장님과 함께 증상이 없지만 서서히 병들어가는 망막 질환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망막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시력 소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고 있어도 서서히 병들고 있을 수 있다. 오늘의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망관부. 계속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될까? 너무 빨리 내렸어.